제가 여러분들 작품을 보고 좀 놀랐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에 아르바이트로 예술 관련된 수업들을 몇 번 진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수강생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뭐 그분들이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수업으로 봐온 그 어느 사람들보다 깊이 있게 그 주제를 고민하고 자신의 삶의 조건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작업을 해오셨던 게 눈에 보여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강사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고, 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서는 뭐 말씀드렸듯이 발표가 있을 건데 그 발표로 오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그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발표 전에 일단 박수 먼저 네, 박수 먼저 쳐보고요. 네, 이제 강의 한번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이 주제로 이 드로잉 과제를 하라고 했는지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면 이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뒤늦게 좀 한번 생각해봤는데 2024년 11월 또는 12월에 내가 사는 땡땡시에서 라고 하는 문장을 제가 들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좀 열려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이 문장에 따르면은 사실은 자신의 경험이 빠져도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 없는 어떤 사건을 다루어도 좋고, 또는 자신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루어도 좋고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어떤 공론장에서 나누어지는 얘기들을 다룰 수도 있지만 지극히 사적인 얘기를 다룰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뭐 자신의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뭐 사회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 조건들 있죠. 자신이 지니고 있는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뭐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기처럼 그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논문처럼 그릴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한 게 이 과제의 표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내가 사는 땡땡시에서 맛집에서 밥을 먹었다 이런 것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그 좀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 어떤 주제로 들었던 거였는데, 또는 뭐 지금 12월 초에 있었던 어떤 비상 사태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논평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느 방향으로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었던 과제였음을 좀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두 분 다 집 또는 방이라고 하는 그 공간으로 조금 더 좁혀가지고 범위를 좁혀가지고 작업을 시작하신 게 좀 적확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로 그림을 그리기에 가장 좋은 공간은 사실 역시 방이겠죠. 자신이 그 몸을 누이는 곳이고 쉬기도 하고 뭔가 다른 여러 가지 그 사적인 행동들을 하는 곳, 방. 이것은, 이 공간은 뭐,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 자신이 사는 땡땡시에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흥미로웠고요. 뭐 두 분 다 방이나 집에서의 어떤 상황을 그렸다는 것이 좀 흥미로웠고, 그리고 두 분 다 그림 안에 자신이 있다는 거, 자신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다는 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근데 두 분이 자신의 모습을 다루는 방식이 각각 달랐는데, 오늘 이제 발표를 하면서 서로의 그림에 대해서도 좀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세 명 다 자신의 모습을 그림 안에 포함시켰는데, 어떤 사람은 거울을 봤고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위에서 시점이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 같은 시점으로 바라본 그림을 그려주셨고, 또 뭐 누구는 계속 옆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건데요. 저는 계속 옆모습으로 제 모습을 여기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저 빼고는 두 분 다 집 안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그려가지고 주셨는데, 이 공간들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 그 재현 문법은 어떨까? 세 명 다 선 표현이 두드러지는 방식이 보이는데, 이 선들은 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를까?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네요.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한번 이제 발표를 각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람님, 혹시 마이크를 좀 켜가지고 발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러면은 발표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글에서도 썼듯이
지금 집을 나와서 용인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 원래는 여기에서 저의 약간 이 공간에서의 지금 단톡방 사진을 보낼 건데, 그, 좀, 성, 좀, 신전 같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거울이 있는데, 약간 좀 제가 좋아하는 사물들을 약간 이렇게 배치해 놓고 이걸 그리려고 했었는데, OHP 필름에 약간 금색 잉크로 그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제가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요 며칠 날 너무 체력이 방전 번아웃 상태여가지고 이걸 그리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일단은 자리에 앉아서 샤워를 하고 와서 아 일단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약간 최대한 힘을 빼고 그리는 걸로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저의 방의 책상에 있는 또 다른 거울이 있는데 거기 앞에서 책상을 포함한 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처음에 막 금색 잉크로 막 삐까뻔쩍하게 신장 같은 장소를 힘줘서 그려야지라는 목표에서 약간 전 단계로 약간 힘을 최대한 빼고 약간 약간 체력을 최대한 온전하면서 그리는 방식으로 그려졌고요. 여기 잉크가 번져 있는데 이게 등총약 수업을 듣고 그렸던 그림에서 잉크가 뒷장에 스며든 거였거든요. 근데 제 이번 드로잉 작업의 태도랑 좀 맞닿아 있기도 하고, 이렇게 힘 빼는 거랑, 그리고 좀 이 흑백으로 연필로 좀 최대한 필압에 힘을 빼서 그렸는데, 이거랑 좀 대비돼서 색채가 좀 자연스럽게 번져 있는 거가 같이 있으면 어울리겠다 생각을 해서 이 잉크가 번진 종이에다 그렸고, 이게 우연히 좀 오른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오른손이랑 이렇게 번지게 색채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또 그림을 그리는 제 자신이 또 그림에 드러나 있고, 거울의 틀이 좀 다 나왔으면 좋겠었는데, 그래도 일부나마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느낌이 좋았습니다. 네. 네,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요. 일단 수연님이 이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 혹시 수연님 마이크를 좀 켜줄 수 있나요? 이, 네, 가능합니다. 네, 동료 간의 의견 교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같이 들어왔던 수연님께서 이 발표를 듣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한번 질의를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음, 네. 이 그림을 처음 보고는 이전에 보람님께서 단톡방에 올리셨던 이전 드로잉들이 그 연관성이 생각났어요. 이전에도 그 정면을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셔서 그런 종류의 연관성으로서 이렇게 수업의 마지막 과제로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잉크 번진 부분이 의도한 것처럼 되게 아름답게 나온 게 저도 인상 깊게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정과 흰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사이에서 색이 두드러지는 게 되게 아름답고, 보람님 방금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전에 다른 드로잉 과제를 할 때 묻었던 잉크가 번진 거라는 걸 듣고 이것 역시 일종의 한 수업의 흐름으로서 마무리되는 과제로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보람님께서 원래 생각하셨던 그 금색 잉크를 사용하신 그림도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원래 하고 싶다고 하신 작품, 뭐, 저희 단톡방 계속 유지할 거라고 했잖아요. 3월까지는.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현님이랑 저랑 좀 대동소이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음,
전혀 사실 저 잉크 건짐을 보고 뭔가 위리에 다른 걸 놓고 그려서 배어 들어왔다는, 이렇게 번져서 배어 나왔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그게 일부러 하신 줄 알았어요. 어, 그 같은 말인 건데 일부러 그렇게 올려놓고 뭘 이렇게 바르셨나? 그래서 저런 얼룩이 나왔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뭔가 그 이전에 의도하지 않은 어떤 이염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는 말씀이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로잉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드로잉 위주로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작업을 그렇게 진척시키는 과정에서 어 내심 반가워하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종류의 어떤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요. 보람님도 이미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좀 계속 느끼실 것도 같은데, 실수가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막 실수인 척 하면서 막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종에다가 물감 엎지르면은, 먹이나 물감 같은 거 엎지르면은 그거는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수한 것처럼 그냥 먼저 냅다 엎질러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림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어딘가 형태를 잘못 그렸다든지 아니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았다든지 뭐 다른 걸 그리다가 밑에 이렇게 스며들어 나왔다든지 뭔가 엎질렀다든지 이런 것들을, 혹은 뭐 이렇게 번져버렸다든지 연필 같은 게 이렇게 그려진 게 손이나 다른 어떤 도구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번져 버렸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좀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좀 드로잉을 아주 좀 재밌게 하는 작가들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어, 이게 정확히 그런 사례로 보여서 말씀을 듣고 보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놀라운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리고 거울을 보고,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렇게 보람님이 얼굴을 뭔가 보고 그림을 그리실 때 선묘 방식을 많이 라인 드로잉을 많이 하셨는데, 어, 계속 그 선질이 바뀌었거든요. 계속 라인 그리는 방식이 바뀌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압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의 세밀한 정도라든지, 굵기, 뭐, 아니면은 선의 호흡, 선으로 그려내는 어떤 구도들의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었는데, 이번 그림에서는, 뭐랄까요? 좀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들을 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그리기 스킬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뭐, 자신이 떠올려낸 드로잉의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이 그림이 다른 그림과 다르게 독특하게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묘사도 많이 안 했죠. 네,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졌지만 묘사도 사실은 많이 안 하셨고, 굉장히 간결한 선들로 힘을 빼서 이렇게 그렸는데,
네. 그래서 참 이게 그 태도가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수연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보는데 설명을 이어가서 더 그런진 모르겠지만 지친 와중에 고요하고 조용하고 침잠하는 듯하면서 은은한 울림, 잉크의 색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울림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분위기적으로도 인상이 깊었다고 하시네요. 선들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런 선들하고 그 잉크 번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뭔가 이 사람이 하필 또 이 색채 번짐이 있는 곳이 어깨와 그리는 손과 뭐 약간 이런 곳들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더 그런 비유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보람님 말씀하시는데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그러셨다는데 네 그런 게 느껴져요. 진짜로 좀 신기하게도 명상적인 느낌도 느껴지고 뭔가 너무 지치셔 가지고 고요하게 하려고 하셨던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 어 저는 그 수연 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현상을 어디서 느꼈냐면요. 요런 거. 이 눈빛. 그러니깐 근육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눈이잖아요. 얼굴 근육에 힘을 하나도 안 준 그 눈이잖아요. 저는 드로잉을 할 때 저를 볼 때 좀 그 잠시만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드로잉하면서 얼굴을 볼 때 관찰을 많이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인지 아니면은 뭔가 뭐 다른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눈을 자꾸 이렇게 떠요. 이게 미간 꾸이고 그 저 눈에도 힘주고 이렇게 보고 그려요. 거울 보고 그리면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은 그 화가 났나? 다들 화난 줄 알아요. 근데 굉장히 평온한 상태로 그리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릴렉스한 선과 이 근육이 이완된 게 느껴지는 이 표정과 눈빛과 이런 게 굉장히 좀 그 잘 표현된 그림이라서 그런 명상적인 분위기 그리고 지쳐 있지만 그래도 평정심을 좀 가지고 좀 고요하고 좀 침잠하는 것 같은 내면으로 침잠을 하는 뭐 그러한 느낌이 느껴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백도 뭔가 그래요. 여백도요. 사실 그 자화상 그릴 때 학생들한테 그 고등학생들 있죠. 그림 입시하는 고등학생들한테 얼굴 그려보라 그러면은 처음에 구성들을 다 뭐 그림을 입시를 하신 분도 있어서 특히 보람님 입시를 하셔가지고 이제 아실 것 같은데 구도를 이렇게 잡잖아요. 다 자르고 얼굴 최대한 크게 보이고 심지어는 아예 이렇게 당겨가지고 클로즈업으로 여백 거의 없이 그래서 이 나의 이 묘사력을 봐라 이압 하는 그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한참 뺐죠, 줌을 한참 빼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이거 그림 같은데 왼쪽 뒤에 있는 거요.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물들 책상 위에 있는 사물들도 보이고 그림 그리고 있는 이 화면까지도 보이고 옆에 의자가 있고 지우개가 있고 오른쪽 뒤에는 또 다른 어떤 뭐 테이블과 어떤 집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 그리고 이만큼 뒤에 있는 여백들 공간을 암시하는 여백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더 좀 이렇게 고요한 느낌을 자아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요런 미감을 요런 미감과 여러한 그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음, 제가 죄송해요. 보람님 좀 좋으실지 안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 그 어려운 드로잉 팔로우 하신 거 보고 제가 보람님 인스타 계정을 좀 염탐을 했어요. 그 계정 작품 올라가 있는 그 계정이요. 어, 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포트레이트 형식 있죠.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주변 공간 같은 건 좀 되도록 생략되어 있는 어떤 표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어,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 좋으시군요. 아, 다행이네요.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드로잉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간 속에 그 대상들을 공간 속에 위치시켜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속에 특정한 위치에 이렇게 자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어가지고 공간과 상호작용하도록 만드는 그림들을 계속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입시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사람을 그릴 때도 어떤 상황 속에다가 사람을 그리고 뭐 사물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도 속에 사물을 위치시키고 아니면은 뭐 상황 속에다가 사물을 놓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풍경 속에다가 사물을 위치시킨다든지 뭐 인물을 위치시킨다든지 그러한 그림들 그리는 수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공간 속에서 그 그림들을 어떤 그림의 요소들을 이 네모난 화면 안에다가 어, 이 여백 속에 얘를 놓음으로써 공간이 그려지지 않은 공간이 설명된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드로잉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작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동양화에서 그렇거든요. 동양화에서 그리는 거는 선을 긋는다는 거는 그려지지 않은 여백을 어떤 성격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행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팔대산인 팔대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일본어나 중국어에서 빠라샤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막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중앙에 있는 얘는 원래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고 한데
뭔가 정지해 있죠. 정지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표정이 있어가지고 뭔가 화를 내는 것 같잖아요. 이 어떤 넓은 물 속에서 이 조그만 물고기가. 그러니까 이 공간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이 물이 이렇게 흐리겠구나.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고. 또는 이런 거. 여기도 뭔가 이렇게 이 오리가 떠 있는 물이고 이쪽으로 있는데 여기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 그려지지 않은 여백 공간이 이 얘네들의 동선을 뭔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를 좀 상상하게 하죠. 저는. 그러니까 옛날 중국화를 많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중국화에 보면은 그런 여백 사용들이 좀 눈에 띄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뿅아리가 뿅아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 메뚜기를 따라서. 여긴 어떻겠습니까? 병아리 못 나니까 땅일 거고. 어디 뭐 마당 같은 데 있겠죠. 좁은 공간이고. 뭔가 이렇게 쪼그려서 봤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도 보이는데.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 아세요? 그분 이 작품 아세요? 그림책이거든요. 최민지 작가님이 그 그리고 쓴 그림책인데 네, 이렇게 해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거 여백 사용 진짜 참신하거든요. 특히 전 어디가 참신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이 여기 지금 이 A 들어가자 하는 꼬마 아이 오른쪽 뒤통수 있죠. 이 손으로 그려지지 않은 문틀 여백에 머리가 이렇게 가려지면서 이 공간이 안 그려졌는데도 공간이 암시가 되죠. 요런 거, 요런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뭔가 작업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상황은 이렇게 막 자꾸 드라마틱하게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공간은 한번 좀 계속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여백을 쓰든 아니면 꽉 채우든 상관없이요. 근데 되도록 여백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시는 걸 보니 그거를 잘 소화하실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얼룩 사용들 같은 경우에도 음, 요거는 한번 기법적으로 좀 보람님이 여러 가지 조건을 정해서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번처럼 그림을 밑에 종이를 깔고 위에 있는 또 다른 그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연히 나온 걸 실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좀 우연적인 효과를 보람님이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우연적인 걸 우연적이지 않게 만드는 어떤 조건들 있죠. 약간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도 한편으론 듭니다. 일단 제가 이 작업을 보고서는 떠올렸던 제가 강사로서, 그러니까 참 죄송하게도 제가 이런게까지 막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막 얘기를 드려도 되는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사니까요. 강사로서 제가 생각했던 발전 방향은 약간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그리고서 어떠셨어요? 그 이거를 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작품으로 그리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렇게 하면은 저도 좀 이렇게 일단 그 보람님의 마음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사로서 다음 수업을 준비할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 수업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이 수업을 마무리하는 작품으로서 이 과제물을 제출할 때도 그렇고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는 항상 너무,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고 학교 수업을 들을 때도 그렇고 너무 욕심이 많아서 힘을 잔뜩 줬다가 어 완벽주의가 도져서 회피가 회피 반응이 일어나서 드롭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그림으로 오히려 반대로 힘을 빼는 방식으로 하니까 일단은 제가 원래 하려던 작업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해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처음 그릴 때만 해도 힘이 많이 없었는데 다 그리고 나니까 약간 힘이 어느 정도 좀 차올라서 그것도 좋았어요. 음, 그리고 사실 등촌예학 수업 중간에 몇 번 빠졌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밀렸는데 앞에 거를 완벽하게 숙지해야지 뒤에 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약간 막 저 안에서는 복잡한 마음들이 들었는데 남은 3 월까지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때 동안 천천히 들어보면서 과제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 금색 드로잉부터 체력이 되는 대로 먼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수업이 너무 좋았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약간 그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듣기에 너무 좋은 수업이었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제 선배가 한번 해준 말이 있었어요. 당연히 작업을 하기 전에는 그 작업이 안 될 것 같이 보일 거다. 확신이 드는 작업 계획이라는 거는 그다지 없을 거다. 근데 그 확신은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그냥 하면서 하면서 책임지고 또 해내고 그렇게 쌓아가고, 그러니까 결과물들을 쌓아가고 이게 습관이 될 때에 화가로서 더 좀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작 그 선배는 뭐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힘을 빼고 이렇게 힘을 빼고 뭔가 작업에 뒤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부담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거두어내고 뿌리쳐내고 용기 있게 작업하신 거 너무 좋고 또 한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작업 보게 되네요. 이 그림은 전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고 저는 보람님이 이러한 태도로 보는 자신과 남과 이곳저곳이 궁금해요. 그래서
계속 좀 이렇게 마음을 평정 상태로 놓고 좀 힘을 빼고 차분하게 그렇게 세상을 보면서 혹은 자신을 보면서 그림을 이어가셨으면 좋겠다 정도의 말로 좀 마무리를 드려보고 싶고요. 하여튼 요 작업은 정말 좋습니다. 저는 사실 카톡으로 보고 나서 이건 실물로도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물로 보려면은 저희가 뭐 기회를 또 달리 마련을 해야겠죠. 뭐 예컨대 기수가 좀 쌓여서 이렇게 기수와 작업이 좀 더 많이 생겨서 이 드로잉 관련해 가지고 뭔가 모여서 나눌 수 있는 자리 혹은 선보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다시 볼 수 있을 텐데 어 그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도 계속 좀 가끔씩은 요런 자세로 그림을 몇 점은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보람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또 멋지게 과제 이행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좀 이렇게 작업 관련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아니요. 아, 네. 그러면은 저희 수연님 작업 바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네. 수연님도 마이크 켜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음소거할게요. 음, 카톡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제에서 나라는 부분을 깊게 생각해서 제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말하고 싶어 하는 주제인 방과 나에 대해서 그렸고요. 여러 가지 레이어를 사용해서 이전에 배웠던 수업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레이어마다 이제 바꾸거나 교체하거나 또 새로 추가하거나 하면서 제가 방에 대해 가진 복합적인 감정 등을 표현해 봤습니다. 음. 요거 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읽긴 했지만 이런 이제 표현법들이 좀 굉장히 인상이 깊거든요. 좀 음, 거기에 대해서도 딱 말씀 남겨주시면은 네. 네. 우선 바탕으로는 기본이 되는 종이와 그리고 종 트레이싱지라고 불리는 반투명 종이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OPP 비닐을 사용했는데요. 이제 각자 그 종이들에는 이제 만년필 잉크로 드로잉을 하고 그 위에 색연필 색칠을 했고요. 그리고 OPP 종이는 그게 가장 색이 두드러져 보일 텐데 사실은 그런 유성 매직 색 있는 걸로 좀 해서 그 드로잉 선보다 색이 보이게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매직이나 아니면은 그 아크릴 마카 같은 거를 사용해서 그 방에 있는 물건들 중 일부를 그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던 거군요. 일단 내심 과제를 내면서 그러니까 뭐 두 분 작업 모두 마찬가지긴 한데 요 작업은 좀 제가
그 부드러운 바탕대의 설계도 같은 거를 좀 그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수연님이 뭔가 이번에 이 마지막 과제에 대해서 만약에 집에 대한 과제를 한다면 요런 구조로 그림을 조금 보시면 그려서 주시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런 전개도 같이 공간을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보고 교감도로 보고 거기서의 어떤 자신의 생활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그림으로 이번 과제에 응답을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네. 네, 정말이에요. 그때 그 집 모양 종이 만들어 주신 거 아직도 좀 저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기억에 깊게 남아 있는데, 네, 정말요. 그리고 그, 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그 제가 아까도 수업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는 이 주제에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를 생각할 필요가 없지, 정말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그, 집이라고 하는 거, 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물론 더 많은 시간을 바깥에서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요. 뭐, 적어도 자는 시간만큼이라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놓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신이 사는 곳이고, 그래서 가장 적확하게 답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 카톡에 올려주신 말씀 중에,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 이미지로, 이렇게 강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그 수연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고, 정확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과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10대 중반에서부터 그렸던 그 그림에 지속적으로 이제 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데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이거는 여쭤봐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좀 이렇게, 스스로의 모습을 좀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것 같은 시점이잖아요. 대체로는 채택하지 않는 방식인데, 있겠지만, 사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는 말이 애초에 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좀 이렇게, 오히려 뭔가 어떤 좀 자신의 시점으로 삼아볼 수 있는 좋은 어떤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제가 합정동에 있는 어떤 사설 교육기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시수업을 한번 들어봤었어요. 몇 번 들어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시 수업을 들을 때 그 한 시인분이 계속 그 수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시를 쓰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서 보는 그런 작업으로 갖다가 이렇게 그 시의 화자를 만드는 거를 가르치시더라고요. 네. 이 시인이 계속 그런데요. 화자를 계속 시 안에서 화자를 전환시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그 상황을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 내가 아닌 사람으로서 시를 쓰고 뭐 이런 걸 막 한대요. 그리고 그것은 어 깨질 수 없이 단단하고 동일하고 유일한 나라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탈출하고 싸우고 뭔가 했던 그걸 깨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뭔가 교란하기도 하고 했었던 그 현대시의 어떤 발전 과정과도 좀 맥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예술과 현대 시, 현대 문학 이런 것들이 그, 그 단단한 자의식 약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술의 관점에서는 이게 예술에서는 어떤 그 이 작업의 발전의 목표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할까요? 혹은 지향? 예술이란 걸 하면서 되고자 더 다다르고자 하는 어떤 그 지향? 이런 거에 가까웠던 것이었어 가지고 그런 거라고 좀 보여 가지고 좀 뭐 저는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뭐 잠시만요. 뭘 하나 가져올게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의뢰 방이 더러워요. 이거 제 방에 있는 그 개다리 소반이거든요. 아, 개다리 아니라 접이식 소반이거든요. 그 여기 밑에 바닥에 아무것도 없죠. 미화한 거예요. 여기 엄청 많아요, 원래. 그 사물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밑에도 똑같이 있어요. 굉장히 더럽거든요. 근데 그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예술가가 그랬대요. 자신은 작업실 또는 방이 깨끗한 예술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거기에 위안을 얻거든요. 전 좀 위안을 얻거든요. 네. 이게 어떤 심리적인 것 때문이든 저는 좀 불안해서 무언가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좀 내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없을 게 불안해가지고 손 닿는 위치에다가 이것저것 놓다가 보니까 그 방이 엄청 지저분해졌어요. 수연님은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질서 안에서 탄생하는 어떤 저는 그냥 어쨌든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발언하고 하는 입장이니까요. 생각해 보면 그러한 어지러운 질서, 무질서함 안에서 탄생하는 어떤 감각과 예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어지러운 방에 포커싱을 해서 어지러운 방과 자신의 모습에 포커싱을 해서 그림을 그리신 거는 또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겹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내 자신의 방을 구현한 설치미술 사진. 네. 그때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네. 한번 기억이 그거 카톡으로 혹시 캡처 같은 거 가능하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 네, 트레이시 에민. 아마 이거는 제가 수업에서 보여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요런 거, 요 작업이군요. 뭐 요거는 참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작업인데 트레이시 에민의 작업은 참 그런 게 많죠. 뭐 나와 같이 잔 남자들인가 그런 작업도 있고 자신의 침대도 있고 그죠. 음. 그래서 이런 어지러운 방 저는 그 어지러운 방에서 분명히 질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어지러운 가운데도 질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치우지 말고 일단 한번 치우지 말아 보시고 네. 그, 그 어지러운 가운데에서 위태위태하게 만들어진 질서를 한번 그림으로 재현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작업의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약간 다른 거지만 그런 어지러운 가운데 질서라는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예를 들어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무질서한 가운데서도 질서를 만들어내는 혹은 전반적으로 다 무질서해서 그게 하나의 질서처럼 보이는 어떤 공간에 대한 묘사 요런 것들로부터 또 달리 작업을 시작을 하셔도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레이어 사용도 저는 좀 이렇게 보고 굉장히 감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포토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투명도도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바탕이 OPP 비닐 바탕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투명도 하고 약간 반투명한 트레이싱지의 투명도 이런 걸 가지고 전체 그림의 분위기를 조절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레이어의 각 레이어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어 그 그려지는 이미지에 물질성을 좀 차이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 네, 전 이렇게 겹쳐진 거 보고 참 재밌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거 붓인 줄 알았어요. 이 매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붓인 줄 알았어요. 아크릴 물감을 썼나? 하고 이렇게 보다가 근데 물감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뭘까? 했었는데 그런 거랑 여기 색연필의 질감이랑 이런 차이를 준다든지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으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 수현님 이거 하신 김에 좀 한번 제가 그냥 기술적 측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그냥 조언을 드려본다면은 직선을 좀 덜 써보세요. 저는 물론 이 그림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만, 그리고 그 수현님이 지금 이 구도 안에서 전체적인 그 정확도나 아니면은 뭐 비례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느라 가지고 쓰신 이 선들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어, 이 정도를 그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 직선으로 갔다가 크게 잡고 거기다가 약간의 그 곡선과 뭐 이렇게 그 명암선 같은 걸 넣어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터치를 이러한 순서 없이도 그 굉장히 좀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특히 전 이 다리 선을 보고 그렇게 느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짧은 선으로 갖다가 이렇게 만든 이 선들 있죠? 이런 것들 한 번에 그어보려고 해보세요, 곡선을. 그러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못했다가 동양학과 들어와가지고 막 먹선으로 갔다가 붓질하고 이러니까 뒤늦게 그게 좀 잘 돼가지고 좀 억울했던 게 있었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 마음이 물론 좀 어렵긴 하겠죠. 그동안 이렇게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리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 펜 터치, 연필 터치가 좀 겸손하신 것 같아요. 네, 약간 겸손하신 것 같아요. 더 과감하게 하실 수 있고 그러신데 그리고 이런 겹들 있잖아요. 이런 겹을 쓰는 드로잉들을 다른 주제로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 수업이 처음이라면은 뭐 그것도 괜찮은데 이걸로 다른 여러 가지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제가 있든 없든 사실 형식 자체도 주제죠. 형식도 주제라고 봅니다. 현대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겹치고 뭐 하고 하면서 좀 추상적인 것도 좋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것도 좋으니 한번 이 다양한 컨디션의 종이와 비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겹치고 뭐 붙이고 떼어내고 약간 요런 방식으로 작업을 한번 좀 발전시켜 나가보는 것도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좀 겹과 겹 사이에 차이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런 겹 없이도 이런 정도의 밀도 있는 이미지를 그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겹이 있고 없고도 작업의 그 변수로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연님 전 아직 그때 집 모양 종이 만드신 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 뭐, 이미 마음이 떨어졌으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 아직 좀 가지고 있고, 마음도 있으신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단톡방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좋으니,
그 톡방에다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적인 자아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에 대한 소망과 그 정상성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다 보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 이 수현님 드로잉이 그거를 탐구하고 추구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사유를 하거나 이러는 과정에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도움이 된다는 건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하네요. 거기에 하나의 유용한 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작업을 하시든 계속 좀 그런 화두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음, 그걸 놓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물어가시면서 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응원의 말씀 한번 들어봅니다. 그리고 네, 보람님은 이 작품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사진 올려주신 것 중에 그 PPT 6페이지에 있는 이 두 그림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아, 네. 이 레이어들 하나는 그러니까 이 짐들을 다 겹쳤을 때 이게 그 방은 안 겹쳐 있는 거구나. 어쨌든 저 짐들이 다 겹쳐져 있을 때 미감이라고 해야 되나? 저 재료의 차이라든가 색깔의 차이라든가 이게 꽉 차 있는 약간 맥시멀리스트 같은 느낌이라든가 일단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아, 재료의 맞아요. 차이도 좋았고 네. 저 터치감 아크릴 마카로 한 저 터치감도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인물들이랑 방이랑 겹친 그림? 저 인물들 그림 같은 경우에도 궁금했던 게 잘 보면 여기에도 물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물만 그린 게 아니라 물건이랑 함께 그리셨는데 다른 레이어랑 이 안경 화장 화장하는 무슨 물건들 같은 거 상자, 휴대폰, 가방 이 물건들은 일상적으로 매일 쓰시는 물건들이어서 이렇게 그리신 것 같았고 또 오른쪽에도 물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추측상으로는 가구에 얹어져 있는 물건들이랑 바닥이랑 그 얹어져 있는 물건들이랑 이거 레이어를 구분하신 차이가 되게 궁금했어요. 음. 수현님 혹시 답을 주실 수 있나요? 어, 우선 인물 레이어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말씀하신 대로 안경이랑 가방이랑 상자, 화장품 등이 맞고요. 원래는 인물만 그릴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그 인물이 하고 있는 행동에 맞는 걸 넣어주자 해서 자고 있는 인물 옆에는 자고 있기 때문에 벗는 거라던가 가방을 메고 있는 거는 외출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방을 메고 핸드폰을 하고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물건들이 있는 레이어는 사실 저도 엄밀하게 구분을 하고 싶었는데 되게 잘 구분해서 두 레이어를 따로 쓴 거는 아니고요. 다만 책상 위에 올라가 있고 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 물건은 대체로 지금 생각했을 때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인 음. 것 같아요. 정리를 하고 싶어도 버리고 싶지 않은 것. 그 자리에 다른 방식으로나마 있었으면 좋겠는 것.
것들이고, 음. 그리고 이제 바닥에 놓여있는 아크릴 마카로 칠한 그 레이어는 대체로 버려야 하거나 좀 눈에 안 보이게 정리해야 되는 쓰레기라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아크릴 마카로 한 부분이 더 위에 레이어에 있는 것도 그 말을 들으니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위쪽에 있는 레이어니까 벗겨내기도 더 쉽고 약간 강조되어 있고 그런 걸로 해석이 되네요. 네, 맞아요. 그러게요. 그런, 또, 그러한 부분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되게 그 설명 써 주신 것 중에 지금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 "레이어는 언제든 더하고 뺄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제게 짐이자 둥지의 역할을 하는 물건과 쓰레기를 뺄 수도 방의 틀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레이어를 저 자신을 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문장. 레이어가 사라진 자리는 계속 비어 있을 수도 새 그림을 그려 넣어 방을 다시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저는 좋았어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최종 완성본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과정의 방이라는 장소랑 이 레이어로 만들어서 언제든 빼고 넣을 수 있고 비어 있는 상태로 둘 수도 있고 새 그림을 또 넣을 수도 있고 이런 태도랑 맞닿아 있어서 뭔가 앞으로도 계속 이 그림 위에 또 다른 레이어를 더해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1년 단위, 10년 단위로 계속 쌓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재밌게 그 작품을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시길.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한없이 많이 그려지고 빼지고 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게 저도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일단, 네, 수연님도 너무 고생하셨고,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자신의 생활과 자신이 사는 공간과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두 분 다 마찬가지로 요 정도로 작업이 나올 줄은 몰랐고, 진짜 이렇게까지 대단히 멋진 작업이 나올 줄은 사실 상상을 못했고, 그리고 그 작업의 개성이 이렇게 좀 대비가 될 거라는 생각도 사실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이 자리가 무척이나 그 우리 모두에게 좀 큰 자양분이 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리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채팅에 남겨주셨던 텍스트를 덧붙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혹은 뭐 보람님도 그 금빛 잉크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신전 같은 그 공간을 갖다가 그려보고 싶다는 말씀, 이런 것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 3월까지 보내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는 이렇게 의견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뭐 가능하다면 웹미팅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니까 그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저가 나온 학교에서는 제 직전 선배들까지 3학년 때까지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 중국에서 나온 화보가 있어요.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그 동양화를 배우는 화보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림들을 하고, 그리고 인물화를 그리는 경우에는 뭐 미인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종이나 비단에다가 옮겨 그리는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 과제 평가 같은 거 할 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붙여놓으면은 다 똑같은 그림이었어요. 오히려 표현하는 붓질 정도만 좀 다르고 그려지는 상황 같은 건 다 똑같았거든요.
저는 그런 수업은 하지 말아야겠다. 만약에 내가 수업을 맡는다면은 그런 식으로 같은 기술의 연마를 위해서 학생들이 보는 것까지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업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다 다른 각도에서 자신의 삶과 그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다는 점이 무척 고무적이라고 느낍니다. 어, 좀 그래도 좀 개별적인 관심사가 많이 담긴 것 같고 다들 그리고 그리기도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배웠다는 게 무척이나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자 이제 수업 총평을 좀 해볼까 해요. 저희 어려운 드로잉 기초였죠. 저희의 제목이 수업의 제목이 여러분들께 충분히 어려운 미션들을 제가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과제나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들을 제가 다루었던 것도 같은데, 어, 제가 좀 전하고 싶었던 거는 단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어렵다 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어렵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없다면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보자. 그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리고자 했다면 어차피 어려운 거 한번 그냥 그 어려움을 조건 삼아보자 였던 것 같아요. 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께 그 남는 어떤 좀 값진 경험들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냥 혼자서 평가를 해보자면 감히 혼자 평가해보자면 여러분들의 그림을 보니 좀 그래도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고민이 뚝뚝 묻어나오는 그림을 그려줘서 감사하고요. 그걸 또 멋지게 이렇게 완성을 해서 저희 공유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마쳐볼까 합니다. 마치고 또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벌써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는 3월까지 정확히는 다음 학기 수업을 맡게 될지 안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업을 맡게 된다면 그 수업에 영향이 가지 않을 때까지 정확히는 3월 둘째 주 토요일까지 제가 단톡방 남겨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녹화 강의도 아마 지금 녹화 강의가 저희 전체 야학 강의 영상 편집하시는 분이 한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이 시작을 출범한 작은 야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인력과 비용에 대한 그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강의도 좀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아마도 뭐 머지않아서 편집이 돼서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공개되고 나면은 여러분들 한번 그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 영상 시청하시면서 한번 작업의 그 발전을 도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서 귀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그 식사 준비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